네, 안녕하세요. 사냐차 이랜더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사는 인근의 야산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이 꽃이 한창이더라고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네, 별명이 금전초입니다. 금전초. 그 이제 옛날 동전을 금전이라고 하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꽃인데요. 긴 병 꽃풀. 그러니까 긴 병을 닮은 꽃을 네, 피우는 꽃이라고 하는데 꽃이 핀 상태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꽃봉오리가 약간 병꽃을 닮았네요. 그래서 긴병 꽃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약성이 조금 좋아서 약초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생김새는 이렇고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줄기는 사각형이네요. 네, 긴병 꽃풀. 잎도 마주낙인 거 보니까 꿀풀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긴병 꽃풀이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긴병 꽃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노란 꽃은 뱀딸기일 수도 있고 양지꽃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많이 보시면 밑에 잎만 보고도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뱀딸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면 꽃 뒷면을 보시면 이 꽃받침이 굉장히 커요. 이걸 부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지꽃은 작은 잎이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 잎이 뱀딸기는 보통 이렇게 3개씩만 나오는데 양지꽃은 그 아래에 작은 잎들이 달립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뱀딸기 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분들이 참나물로 오인하시는 파드득 나물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에 있는 파드득 나물이 미츠바 참나물로 해서 우리나라 종묘사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어가지고 재배를 해서 마트 같은 데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이 파드득 나무라고 같습니다. 거기서 뭐 개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고요. 제가 학명을 찾아봤는데 학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식물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뭐 굳이 나누자면 그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은 네, 그 일본산 참나물, 일본산 파드득 나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자연산 파드득 나물입니다. 이 가운데 약간 붉은기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뒷면은 약간의 광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득 나물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파드득 나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작은 꽃이 하나 있어요. 약간 꽃말이 같기도 한데 이런 꽃말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꽃이 너무 작아요. 근데 형식은 잎꽃 이런 식으로 약간 참꽃말이하고 비슷한데 참꽃말이 꽃은 이거보다 크거든요. 이거는 거의 그냥 꽃말이 정도 크기의 꽃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꽃말이 종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꽃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대를 해야 겨우 찍힐까 말까 하네요. 뭐 저도 모르는 식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무덤가인데요. 이 노란 꽃 보이시죠? 이게 다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미나리 아제비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긴 했는데 은근히 꽃이 예뻐요. 꽃이 반짝반짝이더라고요. 지금 햇빛이 없는데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반짝일 것 같습니다. 미나리 아제비 뿌리 잎은 저 아래 있겠죠? 네,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이 생각보다 많고 반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잎이 가늘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꽃을 맺고 키가 상당히 큽니다.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약간 방망이 같은 열매가 점점 커집니다. 독성이 있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대표적인 식물, 미나리 아제비죠. 그렇지만 꽃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등골나물인데요. 등골나물도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등골나물은 이 아래쪽에 보면 일자 형태의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원형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잎이 보통 마주낙인데 이렇게 갈라져요. 잎 하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향등골하고 벌등골, 뭐 골등골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쪽부터 여기 붙어 있는 부분부터 갈라지면은 골든골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향이 좀 있고 갈라지는 잎이 있으면 향등골, 뭐 벌등골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잎 갈라지는 거 가지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분류학자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대체로 잎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일단은 등골나물류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잎이 콩과처럼 생겼고 약간 긴, 동그랗고 긴, 처음에 이렇게만 봤을 때는 밀나물인 줄 알았는데 잎이 이렇게 갈라져요. 제가 봤을 때는 고삼 같기는 한데 고삼이 이런 데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랐을 때 모습만 봐서 이게 고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을 해서, 모기가 많네요 벌써. 고3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피는 덜꺽나무입니다. 덜꺽나무. 잎은 가막살나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좁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실 같은 타겹 보이시죠? 제 엄지손톱 앞에 여기 이 부분에 실 같은 타겹이 있으면 덜꺽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덜꺽나무겠죠? 여기 더 잘 보이는 게 있네요. X자로 교차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덜꺽나무입니다. 꽃은 참 예뻐요. 이름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예쁜 보라색 꽃을 피고 있는데요. 털이 좀 많죠, 하얀색. 별칭은 백모하고초입니다. 꿀풀 하고초랑 별명이 비슷하죠. 이것도 여름에 빨리 말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금창약, 그러니까 쇠 같은 데 다쳤을 때 먹는 약을 금창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금창초입니다. 금창초. 분홍색 꽃도 있습니다. 그건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창초라는 식물입니다. 식물체에 특별한 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바디나물 중에 처녀바디. 여기 아래에 있는 잎, 여기 사이가 좀 넓은 게 특징이죠. 여기 큰 거 있네요. 가리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갈라지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잣잎바디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잎들이 더 갈라진 게 특징이에요. 그런 잣잎바디라는 바디나물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나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처녀바디는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냥과 식물 중에 이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기름나물인데요. 산에서 자라는 산기름나물입니다. 산기름나물. 왜 기름나물이냐면 이렇게 뒷면을 보면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하다고 해서 기름나물인데요. 산에서 자라는 것들은 산기름나물로 불려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산기름나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름나물이네요. 산기름나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맑은 대쑥인데요. 쑥 종류입니다.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게 맑은 대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털이 조금 많이 있네요. 맑은 대쑥이었습니다. 요거는 잎만 보시면 모르시겠으면 여기 아래를 보시면 약간 가시 같은 털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약간 꺼끌꺼끌하긴 한데요. 이게 바로 땅두릅입니다. 독활이라고도 하고 땅두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순이 어렸을 때 나왔을 때 밑둥을 잘라서 데쳐 먹는 게 땅두릅이에요. 이제 묵은 줄기를 보면 이게 말라서 커져가지고 이 털가시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는 묵은 줄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자란 것 같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땅두릅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산에 자라는 고들빼기. 이 고들빼기. 잎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고, 반점들이 다 없어졌죠. 뿌리잎을 보면 추울 때는 반점이 있는데 반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은 약간 백색을 띠고 있죠. 뜯으면 흰색 즙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 그리고 이거는 약간 향이 납니다. 이거는 구절초예요. 구절초. 가을에 흰색이나 약간 연분홍빛 살짝 도는 꽃을 피우는 예쁜 구절초. 약으로도 사용하죠. 산소에 가면 이렇게 이런 데 가면 꼭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잎은 어긋나기고요. 작아서 잘 찍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생겼고, 잎 끝부분이 약간 갈색이 돕니다. 초점이 잘 안 맞는데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꽃이 핍니다. 위에도 좀 피긴 하는데, 이게 바로 애기풀입니다. 애기풀. 산소나 이런 양지바른 쪽에 잘 피더라고요. 먹거나 효능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이맘때 보이더라고요. 꽃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기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잎 가장자리 보세요. 겉이, 그러니까 톱니가 되게 날카롭고 뾰족뾰족하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삽주예요. 삽주. 삽주는 이 부분을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어렸을 땐 잎이 이렇게 둥글다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안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삽주입니다. 삽주. 좀 초보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 잎의 결각, 이 부분, 아니 결각이 아니라 거치, 거치를 보시면 찾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바로 삽주입니다. 삽주. 올해 첫 삽주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앞에 있는 건 나무죠. 나무 중에서 이제 봄에 하얀 꽃을 피우는 나무 중에 하나인, 제가 또 많이 보여드렸죠, 노린재 나무입니다. 꽃이 정말 예쁜 게 이 수술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막 끝에 노란 꽃밥을 달고 있는데 약간 폭죽 같이 보입니다. 엄청난 폭죽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이 노린재 나무는 정말 예쁩니다. 이 노린재 나무는 태우면 노란 재가 나오기 때문에 노린재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저도 태워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노린재 나무의 숲이는 꼭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갈라지는 숲이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죠. 심하게 갈라지진 않는데 자글자글 갈라지는 숲이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노린재 나무입니다. 네, 여기 나무가 하나 쓰러졌는데요. 줄기부터 보면 네, 하얀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잎은 복엽이고 약간 뾰족합니다. 이거는 물풀의 나무 중에 작은 물풀의 나무라고 해서 새물풀의 나무라고 하죠. 네, 아쉽게도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네, 그리고 잎만 보면 아실까요? 예, 연달래라고도 부르는 철쭉입니다. 철쭉. 네, 이것은 꽃이 연분홍빛으로 아주 크죠. 꽃이 다 진 것 같아요. 예, 꽃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5장씩 둥글게 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철쭉입니다. 철쭉. 네, 작은 취나물, 참치처럼 생겼는데 이 앞에도 솜털이 좀 있어요. 뒤집어 보면 아주 새하얀 솜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솜나물입니다. 솜나물. 네. 언뜻 보면 작은 취처럼 생겼어요.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솜나물입니다. 솜나물. 아이고, 이거 못 보고 갈 뻔했는데, 네, 너무 작네요. 이거는 개체가 큰 구슬붕입니다. 네, 이것도 같은 건데, 네, 확대를 해보면 이건 꽃이 하나는 피려고 하고 하나는 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네, 핀 개체를 보면 네, 굉장히 작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잎 가장자리가 약간 흰빛을 돌고 있어요. 네, 이걸로 볼까요? 네, 잎 가장자리가 약간 흰빛이죠. 마주나기, 용담과 용담속입니다. 네, 꽃 안쪽은 약간 무늬가 있습니다. 무슨 작은 벌레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꽃은 예쁜데 너무 작아요. 찍기가 힘듭니다. 네, 이렇게 생긴 네, 큰 구슬붕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등산로 근처라서 좀 뭔가 차량 때문에 시끄러운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다 삽주예요.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가까이서 가보면 네, 역시나 거치가 아주 작은 침 같은 거치. 어떻게 보면 고령건키 같긴 하지만 고령건키는 가시고 이거는 그렇게 따갑진 않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네, 이런 거치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치들을 달고 있고 줄기는 약간 가냘픈데 조금 질겨 보입니다. 네, 털이 약간 있고요.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렇게 약간 뚝깔처럼 잎이 좌우로 갈라져요. 약간 좁게 갈라지는 녀석도 있고요. 네,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삽주의 모습입니다. 삽주는 네, 그 약초, 약초죠. 삽주에 백출과 창출이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백출은 중국에서 오는 그 큰 꽃 삽주라는 게 있어요. 꽃이 약간 핑크빛인데요. 진한. 그게 백출이고 우리나라 삽주는 창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삽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조밥나물이 있네요. 조밥나물은 민들레 같은 노란 꽃을 피우는데 잎만 보고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하나 뾰족 요게 특징이더라고요. 네, 꽃이 피면은 민들레랑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데요. 여기에 조밥나물이 있었습니다. 잎은 어긋나기고요.
조밥나물 꽃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조밥나물, 이름이 특이하죠? 조밥나물이라는 식물입니다. 네. 산소 같은 데 가면 가끔 보이는데요. 약간 갈퀴덩굴 같기도 한데 잎이 더 촘촘하죠. 솔잎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솔나물입니다. 솔나물. 이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잎을 달고 있는데 끝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네, 이게 바로 솔나물이라는 식물이에요. 옛날에는 먹었었나 봐요.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네, 솔나물입니다. 네, 요새 모르는 식물 많이 보네요. 약간 관암풀이나 용담과 그쪽 같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삼주맥이 특징인데 관암풀이나 용담 이런 것들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시면 이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찾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식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 혼자 다 아는 건 어려워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대를 찾았네요. 요거는 털이 좀 많고 세입잔대인데요. 세입씩 돌려나는 둥근 세입잔대로 보여집니다. 털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잔대죠. 아랫잎은 어긋나다가 또 위에서 돌려나는 특이한 녀석들이네요. 잔대가 많이 있네요. 씨가 어디서 떨어져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이 녀석은 또 네잎이죠. 잔대. 네, 잔대는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새잎이고요. 자기 마음이네요. 네. 여러분들께 잔대의 모습. 이건 네잎, 이건 새잎. 이건 또 네잎이에요. 잔대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누워있긴 한데 보시면은 주름치마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하죠. 네, 이것은 여로라는 식물입니다. 여로는 독초예요. 여러분 박새 아시나요? 박새는 산마늘하고 오인해서 많이 드시다가 중독 사고가 일으키는 독초 중 하나죠. 이 여로가 이 박새와 비슷한 식물입니다. 여로는 잎이 이렇게 가늘어서 약간 난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물인데 주름이 깊게 갈라진 이런 식물은 주의하세요. 산마늘 닮았는데 이렇게 주름이 많은 것도 박새니까요. 네, 둘 다 같은 과로 알고 있어요. 독성이 좀 강하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고 아무거나 섭취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막살 나무입니다. 확실히 덜컥나무보다 잎이 더 크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 같은 타겹이 없습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가막살 나무가 조금 더 꽃을 늦게 피웁니다. 네, 안에 벌써 꽃을 준비했는데요. 날카로운 가시 보이시나요? 바로 엉겅퀴입니다. 이거는 그냥 엉겅퀴고요. 그냥 엉겅퀴는 좀 자라서도 이렇게 솜털이 많이 있습니다. 큰 엉겅퀴나 지느러미 엉겅퀴는 털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게라고 부르는 생양명을 가지고 있고 나물로도 이용 가능한데 가시 때문에 이제 가시를 없애려면 토치로 살짝 그슬리면 가시가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엉겅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많이 밟고 다니는 곳에 있는 질경입니다. 흔해서 소개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올해 처음이니까. 질경이는 이렇게 잎에 맥이 좀 뚜렷한 편이죠. 어휴, 깜짝이야, 새가 옆으로 지나가네요. 네. 그래서 차전초, 차전자는 씨앗이죠.
네, 근데 전초를 약용하고 나물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약성이 찾아보면 이 질경의 약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흔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약초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양한 식물들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경이를 마무리로 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